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연금하면 바로 이분이죠. 이영주 연금 박사 우리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드리는 연금 박사 이영주입니다. 네네. 오늘도 이제 뭐 사실 얼마 전에 나와주셔서도 또 많은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제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님들이 사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 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또 모셨는데 기초연금 이게 참 말이 많습니다. 만 65세 때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60세 막 넘어가시는 분들 50대 후반인 분들 야 나도 65세 때는 받을 수 있겠구나. 하위 이 소득 70%한테 주니까 이거는 뭐 정말 웬만하면 다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억울하게도 딱 탈락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눈이 지금 번쩍 띄어지시죠? 난 탈락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지 대표님 어떤 경우 탈락하는 경우가 있나요?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이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단 첫 번째 가장 억울한 케이스는 뭐냐면 그 딱 70%에 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이게 딱 기준 잘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옆집은 받는데 나는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딱 그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네네네. 우리가 뭐 대학 갈 때도 그렇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30명 뽑는다. 그럼 30등은 합격이지만 31등은 탈락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억울하신 분들 좀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덜 억울한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30등이어 이제 70등이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71등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뭐 잠깐의 간발의 차이로 못 받으시는 분들, 저 집은 기초연금 대상이 됐으니까 34만 원 다 받고 나는 탈락했으니까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연간으로 따지면 4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고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간발의 차이로 합격하신 분들은 10% 줍니다. 10%. 기본연금액의 10%. 그래서 3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옆집이 합격했다고 해서 좋아하고는 있지만 실제 연금 받아보면 그 인정액과의 차액만 드리거든요. 그러면 턱걸이로 딱 해당된 분은 10%밖에 못 받는다. 근데 그 턱걸이 기준이라는 건 어느 정도? 턱걸이 기준이 이제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 환산액 기준으로 247만 원 한 달에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39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매년 바뀌는데 네. 395만 원이면 받는데 396만 원이면 탈락이에요. 그럼 395만 원에서 합격하신 분들에게 34만 원 더 얹어주느냐? 그렇지 그건 아니다. 않고 거기서 한 3만 원 더 얹어주니까 그러나 394만 원은 다 주나요? 394만 원도 차액이 딱 그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3만 원까지만 줍니다. 그 차액까지만 줘요. 그러면 언제 100% 34만 원으로 올라가는 예를 들면 395만 원인데 내가 360만 원 언더다. 이미 35만 원 이상 차익이 벌어졌잖아요. 35만 내가 받는 금액만 그렇죠. 네. 요 차익까지만 딱 주는 것이고 요 상위로 올라가는 순간 점점점 이제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4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기준이 딱 칼 무자르듯이 자른 것은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하에서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억울하게 보이지만 억울하실 필요 없는 경우다. 오히려 내가 상위 30% 안에 들었다라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김경필 대표님 만나셔가지고. 그런데 진짜 억울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동차. 자동차를 4천만 원짜리 이상 차를 가지고 계시게 되면 기초연금은 탈락됩니다. 탈락.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차 내가 옛날에 샀을 때는 4천만 원보다 비쌌지만은 이게 감가가 돼가지고 4천만 원이 되면은 해당. 네, 3천만 원대로 떨어지면 괜찮아요. 떨어지면은. 네, 괜찮은데 어차피 뭐 살 때 4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그 해에는 탈락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4천만 원이면 고가 자동차로 분류하거든요. 고가. 자, 4천만 원. 근데 물론 옛날에 4천만 원이 고가였죠. 지금은 워낙 차값이 비싸. 그럼요. 소나타에다가 옵션 붙이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를 내가 샀다. 그러시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판정할 때 4,100만 원짜리 소나타 한 대 있는 사람을 월 소득 얼마 있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세요? 월 소득 4,100만 원 있는 걸로 봅니다. 노후에. 월 소득 4,100만 원? 네. 계산식이 그래요. 왜 그러죠? 네. 당신이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100만 원 받고 다른 소득 한 100만 원 있고 해가지고 2,300만 원밖에 없지만 자동차가 4,100만 원짜리가 있는 순간 월 소득 4,100만 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 기준이 그래요. 황당하네. 그냥 그걸 월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이 무조건. 그러니까 연봉 월 4천만 원이면 연봉 5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65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몰라서
나는 소득도 작은데 그냥 4천만 원짜리 차 있다는 건 맞는 때문에 탈락하면 억울하지만 억울해요. 4천만 원 정도 차를 그냥 나는 뭐 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억울한 건 아니네 그러면 사실은. 뭐 근데 한 뭐 1억 2억짜리를 타다가 탈락했다. 이거 뭐 억울하지도 않지. 억울하지도 않지. 근데 딱 그 50만 원 100만 원 차이로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진짜 억울한 게 회원권. 아 회원권. 뭐 골프장 회원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억울하지 않죠.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실 거고. 근데 저기 지방의 콘도 이런 거 잘 가지도 않고 요즘 다 가봐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이런 콘도 회원권을 1,000만 원짜리 갖고 있어도 1,000만 원. 월 소득 1,000만 원 있는 걸로 봐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창 이게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억울하게 탈락되는 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재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에 2048년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후인데 정부 예산 대비해서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지금으로부터 2배 증가한다. 아무래도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니까 정부에서는 그래서 기초연금의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40%로 줄이자라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불안합니다. 지금 이제 막 65세가 다가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축소나 폐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애매하게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하신 분들은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 이 숫자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700만 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김경태 대표님은 워낙에 이제 이 분야에 또 박식하시니까 아시는 거지만 700만 명이나 받아? 와.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7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나라에 이미 1,000만 명 넘었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0%니까 700만 명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35만 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냐면 한 달에 한 2조가 나갑니다. 1년이면 한 20조 나가요. 와. 네, 근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 인구는 더 늘어나요. 그죠? 근데 지급은 10명 중에 7명은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그죠. 근데 우리가 80년대 70년대 못 살았던 시절에 10명 중에 7명은 다 못 사는 사람이었어. 그렇죠. 10명 중에 9명이 못 살았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10명 중에 웬만하면 대여섯 명은 잘 살아. 웬만큼 살아. 뭐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못 사시는 분들은 3-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기초연금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국가 재정 입장에서 보면 너무 뭔가 여유 있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요 월 소득이 500~600만 원이 있으신 분도 기초연금 받게 되고요. 강남에 10억, 20억짜리 집에 살고 계신 분도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인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뭐 이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70%를 40%로 다운시키겠다. 이거를 바로 해서 뭐 나머지 30%는 그냥 자르고 안 주겠다.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65세 되는 사람부터 적용을 한다. 그게 이제 점점 그 금액을 좀 구간을 나눠서 돈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적게 드리고 좀 어려우신 분 많이 드리는 구조. 엊그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주다 안 주다 주둔 사람 안 주는 거 받던 사람 못 받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 기준을 약간 좀 조정해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연금 박사 채널에서 네. 기초연금이 아마 구조가 좀 바뀌게 된다면 하후 상박 구조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얘기가 말씀하셨던 지금 건가요? 얘기입니다. 하후 어려우신 분들은 더 후하게 드리고 두텁게. 상박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박하게 드린다. 뭐 이 구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더 드리는 제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기초연금에 있어서 부부 감액 이런 건 이미 손보기를 했거든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되는데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폐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언뜻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초연금이라는 기초라는 말을 집어넣었을 때는 70% 준다 그럴 때 사실 지금 현 정부도 약간 그런 기조가 있지만은 우리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처럼 네. 마치 이게 물론 복지긴 하지만 소득이 아주 정말 하위 30% 높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국민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 주는 거다라는 약간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하위 70%를 주는 거 아니었냐. 네. 뭐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말을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네.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연금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뭐 근데 뭐 어떻게 이제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기초 생계급여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드리는 구조. 그래서 어쨌든 뭐 용어를 조금 더 바꿀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구조로 제도가 점점 변경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 정도면 기초연금 받겠지라고 이렇게 아리까리한 구간에 있으신 그냥 분들은 포기하는 게 낫겠네. 포기해라 그냥. 어차피 못 받으신다. 그리고 포기하고 본인 노력을 조금 노후 준비를 좀 다른 방면으로 더 노력을 그럼요. 하셔야 우리 되네. 김병필 대표님 방송 잘 들으셔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자산을 줄여가지고 어려워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것도 기초연금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돈을 줄일까 이런 고민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늘릴까 고민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 네, 기초연금 얘기와 뭐 지하철 무임승차 뭐 이런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또 가장 기본적인 연금하면 또 아무래도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 금액이 69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평균이 그렇다는 건데 우리 연금 박사 채널에서 대표님이 국민연금을 2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뭐 딱 단박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2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단박에 됩니다. 아 단박에도 됩니까? 딱 그러면 몇 바로 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빨리 볼펜 준비하시고 적을 준비. 네. 제가 이거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모른다. 너무 우리 부티풀 채널을 안 보셔서 그런 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우리 노후준비 1순위가 국민연금입니다. 내가 뭐 딴 노후준비 하는 것보다 국민연금부터 챙기는 게 1순위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이미 꾸준하게 잘 내서 뭐 150만 원, 200만 원 준비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걱정이 별로 없고요. 뭐 그렇다고 늘려봐야 조금밖에 더 못 늘리겠죠. 근데 이제 진짜 우리 평균 수령액이 지금 69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과거에 국민연금을 안 낸 거야. 내랄 때 안 내고 뭐 이런 뭐 사업한다고 뭐 못 내고 이직한다고 또 빼먹고 혹은 뭐 주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주부하시느라고 못 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요 과거에 못 낸 걸 이제서라도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 진짜 단박이에요, 단박. 내가 가서 국민연금공단 전화해가지고 저 추후 납부 과거에 못 낸 거 있습니까? 네, 이거 내려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내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못 낸 그 몇 년치에 대한 거를 이번 달 보험료로 환산해가지고 내거든요. 그럼 바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안 되고 조만간 받을 분들이 하면 바로 올라가면 이건 진짜 단박이고 오늘 내면 바로 다음 달부터 내 그 국민연금 사이트에 얼마 더 증액됐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한 추후 납부를 한 2, 3천만 원 하잖아요. 연금액이 한 2, 3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60만 원 받을 분이 추후 납부하는 순간 바로 9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거 단박. 그다음에 60세가 넘으시면 연금 받기 전까지 한 3, 4년 동안 국민연금을 더 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 임의 계속 가입자도. 여기 한 3, 4년 더 내시는 거예요. 요거 단박은 아니지만 3, 4년만 더 내셔도 연금액이 더 올라간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임의 계속 가입. 60세 이후에도 낼 수 있는 제도. 네. 보통 이건 60세가 되면은 납부 의무 끝났다고 안 내시거든요. 근데 계속 내셔라. 그다음에 내가 64세, 65세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연금 받는 시기를 5년간 늦춰라. 늦추면 1년에 7.2%씩 5년 늦추면 36%가 올라갑니다. 요 내용은 아마 우리 대표님이 한 두세 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7.2 얘기하시는 분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지난번 얘기 안 한 거. 추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연기 연금까지 해서 이렇게 올려두면 뭐가 좋냐. 실제 받으신 분 봤더니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연동해서 올려줘요. 자 그러면 100만 원 받으신 분이나 14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나 물가 상승률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데 예를 들면 뭐 3% 올려준다. 3%.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3만 원 돼요. 근데 140만 원 받는 사람은 얼마가 되냐면 거의 145만 원이 돼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정률로 올라가다 보니까 똑같이 같은 비율을 적용해 주는데 적게 받으시는 분하고 많이 받으시는 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은 받으신 분이 훨씬 더 복리의 효과로 훨씬 더 많이 연금액이 증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연금까지 하셔가지고 60만 원 받을 연금액을 100만 원, 150만 원까지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속해서 연금액이 매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추후 납부제도, 임의 계속 가입제도, 그다음에 연기연금, 거기다가 연기연금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다 반영을 복리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받을 기간은 좀 남아 있는데 좀 미리 좀 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또 그 제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도 그게 바로 어떤 거죠? 네. 조기 수령이 조기 있습니다. 수령. 조기 국민연금은 5년간 늦춰받을 수 있고 5년간 당겨받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안 유리해. 네, 조금 유리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내일 돌아가시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빨리 바꾸고 가셔야 돼요. 날짜를 받아놨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진짜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일찍 받으셔야죠. 그 다음에 진짜 먹고 살 돈이 없다. 내가 이 돈 없으면 굶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일찍 당겨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100만 원이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당겨 받아도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감사하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당겨 받으시는 순간 1년에 6%, 5년이면 30%가 다운돼요. 근데 내가 지금 딱 요즘 주식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지금 탁 넣으면은 그냥 기가 막히게 올라갈 것 같은데 요거 좀 국민연금 땡겨받아갖고 한 주라도 더 살까? 네. 6%보단 더 오를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해도 됩니다. 뭐 그게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뭐 국민연금만 당겨받을 게 뭐 있어요? 집 팔아야지. 네, 집도 1년에 6%씩 안 오르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팔아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주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이게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져요. 이게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맞추는 게 쉽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하겠다고 연금에 손대는 건 절대 아니다. 예, 이건 뭐냐? 내가 사업 안 된다고 집 팔아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다 길가루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은 망해도 가정은 지키셔야죠. 주식은 망해도 연금은 지켜야죠. 연금께서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사업 때문에 집 파는 것도 안 되고 또 주식한다고 연금 먼저 받는 것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은 노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분들 뭐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5년만 내고 바로 10년 뒤 바로 돌려받는 연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만 딱 내고 10년 후에 바로 돌려받는 연금. 이거 어떤 연금일까요? 40대, 30대 젊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죠. 그렇죠. 이분들은 굉장히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하냐? 아, 난 조만간 은퇴할 텐데, 그럼 연금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뭐 내 인생의 노후 준비까지 뭐 20년, 30년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조만간 퇴직을 할 거기 때문에 내 소득도 영원하지 않다. 네. 길어봐야 한 4, 5년 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 이런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려고 봤더니 연금은 뭐 10년을 내시고 10년을 기다려서 20년 후에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네. 야, 이거 뭐 내가 언제까지 내고 언제까지 기다려?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그 소비자들의 수요가 변해가면서 연금 상품도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 일부는 딱 5년간만 내고 그리고 5년은 더 기다려서 무조건 10년은 채워야 되니까 10년 후에 바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이걸 이제 속칭 제가 초고속 연금이라고 초고속 연금. 초고속 연금. 네. 이거보다 더 빨리 달라. 그런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비과세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고속 연금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신다면 딱 10년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10년 후에 연금 받을 수 있고요. 네네. 이거 적립식으로 5년간 내고 5년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내고 10년을 기다렸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러면 초고속이지만 연금액이 낮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 예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연금액도 높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나 높나요? 이게 뭐 상품을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연금에 비해서 적용되는 이자율을 보니까 이자율이 연복리로 한 4에서 5% 나옵니다. 연복리로. 그러면은 시중에 우리가 예적금 금리를 봤을 때는 높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비과세 혜택 10년 채우면 비과세 혜택도 있고. 비과세 혜택 있고요. 그리고 일부 상품에 따라서 10년 차에 찾을 수도 있어요. 이 비과세 연금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 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세금이라는 게 우리가 연금 소득세만 내면은 아무런 세금이 없는 거죠. 네, 이 연금보험은 이자 소득에 해당돼 가지고요. 원래는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건데 네, 일정한 15.4% 조건 내야 되는 하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그 15.4%가 안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납입액 기준만 지키시면 받는 금액이 얼마든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IRP나 연금 계좌는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3.3에서 5.5%를 내셔야 되는 건데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넘어가게 되면 16.5를 내야 되는 거고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그런 조건이 없다. 비과세 같은 경우는 뭐 1,500만 원만 인출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고 네. 그리고 10년만 유지하게 되면은
다 비과세. 납입이 다 비과세되는 네. 모든 세금이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고령층의 개인 파산 신청이 많이 늘고 있다고 저 뉴스를 접했는데 저도 이거 이제 뷰티풀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퍼센테이지가 진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개인 파산 중에 거의 80%가 40대 50대 이후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야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층으로 갈수록 좀 뭔가 인생이 좀 편안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개인 파산으로 몰릴 정도로 지금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처럼 노후 자산 관리가 나이 먹을수록 실패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노후에 그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쨌든 내가 기본적인 노후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노후가 되면요, 내가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뭐 피싱을 당하거나 이러면 한순간에 자산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기를 복구하기 위해서 더 큰 사기에 말려들어요. 그걸 막 무리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제가 지금 그 이 노후 사기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시는 변호사님하고 제가 미팅을 해보면 진짜 변호사도 당하고 경찰도 당하고 검사도 당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사기를 당하려고 이제 사기 당한 놈을 잡으려고 그래서 잡아서 이제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소송을 하는 변호사도 사기예요. 네? 문자가 와요. 문자가 내가 이제 소송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 않습니까? 그럼 내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혹시 뭐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당하셨습니까? 소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누구누구 변호사. 여기도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돈을 또 떼이는구나. 또 수임료 보내야 되는 거니까 보이는데 다 보이스피싱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우리 사회가 뭐 이런 걸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이제 발전해 가면서 이런 사기도 점점 더 진화할 수밖에 없다. 진화하고 조직화하고 기업화하고. 그럼요. 근데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점점 더 내 돈을 관리하기가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활동력도 감소하지, 판단력도 감소하고 기억력도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진짜. 내가 돈 날아갈까봐 핸드폰도 없어. 이렇게 정말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고 이런 분들 저도 얘기를 주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연금 가입해갖고 연금 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연금은 사기를 안 당하냐? 연금도 사기를 당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통장에 1억 있으면 1억 날리지만 한 달에 300만 원 연금 받는 사람이 이번 달에 사기당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그 다음 그냥 달에 뭐 365일 계속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한은 그럴 일은 없고. 네. 그러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려고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더 크게 당하더라. 그러면 연금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한도가 정해져. 자잘하게 다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1,000만 원짜리 한도가 있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도둑 맞으면 1,000만 원을 뺏기는 거잖아. 누가 쓸 거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지갑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를 50만 원으로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지갑을 도둑 맞아도 어차피 가봐야 50만 원이에요. 우리가 연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럼요. 네. 진짜로 여러분도 아마 공감되실 것 같아요. 이런 사기를 당하는 리스크 이런 거 말고 또 노후에 나는 사기는 절대 안 당해라고 하는데 또 엄한 데서 또 이렇게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어떤 또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내 지위, 그레이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체면 유지? 체면 유지, 품위 유지. 품위 유지. 내가 퇴직하기 직전까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뒷방 늙은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나는 퇴직을 했고 월급도 사라졌고 그런데 나는 아직도 대기업 임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디 나가도 아직도 내 돈으로 밥 사고 뭐 내가 뭐 다 지원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산이 급감을 해요. 거기다가 체면 비용 때문에. 체면 비용. 좋은 말씀이에요. 체면 비용, 품위 유지비 이런 걸 지키느라고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점점 금액이 줄어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해요. 창업. 내가 이제 옛날에 그래도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또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카페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창업을 하면 주방부터 시작하고 가장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야지 그 일을 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내가 바로 사장 소리 들으면서 사장이었는데 캐릭터 전 이제 현금 돈만 받고 돈만 받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시는 게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손님들이 와가지고 돈만 받는 사람만 보고 문식점을 계속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맛도 보지, 서비스도 보지, 여러 가지도 보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 그 창업 자금을 그대로 날리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큰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이제 신용불량, 노후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투자 사기 나왔죠. 그다음에 창업 나왔죠. 그다음에 체면 비용으로 과소비 나왔죠. 뭐 다 나왔는데 요거 말고도 또 노후가 갑자기 이런 거 다 안 당해도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자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 문제. 자녀. 참 이게 저도 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은 또 자식들이 잘 되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뭐 공부도 시켜주지, 유학도 보내주지, 그다음에 뭐 집도 사주지, 결혼도 시켜주지. 또 결혼식 좀 전에 말씀드린 품위 유지 비용이 결혼식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네. 내가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우리 자녀 결혼식을 이렇게 작은 데서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퇴직하기 전에 다 끝나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요즘에 자녀가 늦어지면서 60세 이후에도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천만 원 억대로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러면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평생 모았던 퇴직금 다 날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퇴직금은 자녀를 위해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퇴직금은 내 노후를 위해 준비된 자금이지. 퇴직금이 자녀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줄 돈이 퇴직금밖에 없으면 자녀한테 안 줘야 돼요. 네, 그죠? 자금의 용도를 딱 정확하게 지키기만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은 사실 오늘 대표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런 것만 안 하고 피해도 노후 준비는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네. 네. 오늘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 보다 보니까 나 진짜 너무 공감이 된다. 마음이 그냥 근데 너무 불안하다. 연금 같은 거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른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한테 좀 물어보면 좋은데 우리 이영주 대표님이 하는 또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채널 소개와 더불어서 또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죠. 일단 연금 박사 채널 있으니까 연금 박사 채널에 다양한 연금 관련된 좋은 정보들 올려놓고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에 대해 궁금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연금에 대해 궁금한 건 연금 받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연금에 대해 궁금할 때 주로 이제 은행 증권사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금융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여러분이 만나시는 은행 금융 전문가들 전부 다 30대 40대예요. 연금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늙어 본 적이 없어요. 늙어 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는 미국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노후나 은퇴나 연금은 지금 노후를 보내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조사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또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의 생각으로 똑같이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언젠가는 늙는다. 내 생각, 내 몸뚱아리, 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때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현명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대한민국의 연금하면 바로 이분이죠.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 굉장히 아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 노후 준비하는데 꼭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 간직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영주 대표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